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분단의 현실을 되돌아보는 연속기획 마련했습니다. 첫 순서로 분단된 지 60여 년이 지난 오늘날 6.25 전쟁은 얼마나 기억되고 있는지 조용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여교사의 기지로 시작해 한국전쟁 최초의 승전으로 기록된 충주 동락리 전투. 연합군 참전의 계기가 된 역사적인 전투는 영화로도 제작되고 수십 년째 기념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시민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6.25 첫 전승지 동락리 전투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니, 저 못 들어봤는데. 네. 들어보시면 안 돼요? 동락리 전투라고 하면 들어봤죠. 어떤 내용인지 잘. 안녕하세요. 동고동락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주영입니다. 학우 여러분들은 올해가 분단 70주년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영상을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셨나요? 지금 지내고 있는 충주에서 이러한 역사적 전투가 일어났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마 동락전투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동고동락에서는 전쟁의 괴로움과 전승의 기쁨을 함께 겪은 충주에서 일어난 동락전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동락전투는 한국전쟁 최초로 승리한 대규모 전투입니다. 국군 제6사단 제7년대가 1950년 7월 5일 음성 동락리 일대의 북한군을 기습하여 큰 피해를 주며 승리했다고 합니다. 또한 동락전투를 통한 노획 군수품이 당시 소련제로 확인되면서 유엔군이 한국전에 참전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동락전투는 먼저 1950년 7월 5일에 시작돼 5일간의 전투 끝에 7월 10일에 종결되었는데요. 동락전투가 어떻게 발발하게 되었는지 자세한 상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6월 25일 날 대대적으로 북한군의 남침이 시작되고 대응할 준비가 없던 우리 국군들은 속수무책으로 3일 만에 서울을 적의 수중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 당시 생극 방향으로 공격하던 3대대는 인민군의 대부대가 출현함에 따라 포위될 것을 우려하여 연대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7월 5일 야간에 차량을 이용해 음성 부근으로 철수했습니다. 그래서 동락리 주민들에게는 국군이 철수한 것처럼 보이게 된 것이죠. 주민들에게 국군이 철수했다는 소식을 들은 북한군은 안심하고 동락리에 진입하게 됩니다. 정찰을 실시한 결과 아무런 흔적을 찾지 못하게 되자 북한군은 국군이 모두 철수했다고 생각하고 경계태세를 소홀히 하게 됩니다. 그때 바로 동락초등학교 여교사로 있었던 김재옥 선생이 부용산에 매복 중이었던 국군 2대대에 북한군의 배치 상황을 상세히 알려 북한군을 기습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로 동락전투는 2대대와 3대대 400여 명밖에 되지 않은 국군이 적사살 2186명, 포로 132명, 탱크 4대를 비롯하여 병기를 노획하는 전사에 빛나는 대단한 승리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동락전투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아보고 국가유공자들이 현재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보훈지청 직원과 만나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주보훈지청의 보훈과에서 선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나문엽이라고 합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유공자를 위해서 보상금을 가장 기본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해드리고 있고요. 또 교육비, 취업 지원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의료비를 감면해드려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주택 마련, 생활 안정을 위해서 대부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좀 대신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00년대 중반부터 저희가 이제 찾아가는 보훈복지 서비스라고 해서 재가복지, 집에 가서 보살펴 드리는 거죠. 쉽게 얘기를 하면. 그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지팡이나 자동차세 감면 등등 그런 혜택도 있고요. 충주신문사에서도 동락전투를 알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충주신문사에서는 동락전투를 어떻게 알렸을지 충주신문사 사장님과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이 기사는
이제 그 충주의 동락 전투가 지금까지는 이 별거 아닌 최초의 승리라는 정도로만 알려져 있었는데, 이것이 그 최초의 승리뿐만이 아니라 유엔군을 우리나라에 끌어들이면서 유엔군이 인천 상륙 작전에 의해서 우리나라를 수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구한 전투다라는 데 의미가 있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그 동락 전투라고 하는 부분은, 거기 동락 전투가 최초의 승리를 하면서 이 중부 전선이나 낙동강 전선을 구축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그 시간을 벌어줬다, 여유 시간을 벌어줬다 하는데 큰 의의가 있고, 또 이 동락 전투는 그 김재웅 여사라고 하는 그 아주 젊은 여교사의 어떤 용기, 그런 거에 의해서 그 적의 그 상세한 정보 파악을 국군한테 알려주고, 그 국군이 그 박격포라든지 이런 것을 배치해가지고 그 포격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충분히 알려줬다 하는데, 그래서 승리의 의의가 있다, 이렇게 봐진. 그 연대장이 임부택 중령이었고, 그리고 대대장이 이제 김종수 소령, 그리고 그 밑에 그 8중대장이던 박격포, 이 박격포가 그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박격포 부대가 이제 이 박격포 부대를 지휘했던 분이 바로 그 신용관 그 중이다. 중이. 그래서 그 박격포가 그 불을 뿜으면서 거기서 이제 휴식을 취했던 이 인민군 15사단 48연대에 그 포격을 가해서 거의 전멸하다시피 하는 그런 일을 이뤄냈다. 이 젊은 세대들한테 교육장으로 만들고, 젊은 세대들은 전쟁이라는 건 이건 나쁨이거든.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미연에 방비할 수 있는, 또 전쟁이 일어났다 하면은 우리가 다 같이 이제 좀 이런 아픔을 더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좀 그 동락 전투를 하나의 그 거울 삼아서 좀 젊은 세대들도 잘 해나가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락 전투는 좀 많이 홍보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6.25 전쟁이 발발한 이후 계속 밀리기만 했던 국군에게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이러한 동락 전투가 일어난 장소에 직접 찾아가 봤는데요. 동락 전투의 주역이었던 김재욱 여사가 부임했었던 동락 초등학교를 찾아가 이 전투에 대해 잘 아는 교감 선생님을 만나봤습니다. 학교 담장 저쪽에 느티나무 있는 그 옆쪽에 북한군의 시체가 작은 산처럼 이렇게 쌓였을 정도로다가 2,000명 이상의 전사자가 여기서 북한군이 2,000명가량이 죽었다니까 엄청난 전투였죠. 그러니까 좀 무서운 자리예요. 우리나라 땅 어디 한 군데인데 그런 사연이 없는 땅이 없겠지만, 특히 여기는 근현대사의 아픈 상흔이 그대로 남겨져 있는 터예요.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이 불법 남침을 강행하자 춘천 지역을 방어하던 국군 제6사단 이하 제7연대는 저지작전을 계속하던 중 서울이 적에게 점령되자 작전상 춘천을 포기하고 후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 7일 본교 앞에 있는 산이 부용산인데, 그때 그 작전상의 명칭은 644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664고지에 확보하고 있던 제2대대장 김종수 소령은 동락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적군 연대 병력이 집결하고 교정에는 수십 대의 차량과 포가 포진하고 있음을 김재욱
여교사로부터 제보를 받게 됩니다. 이 적은 북한군 15사단 48연대였습니다. 제2대대장 김소령은 644고지를 확보하라는 명령을 받고 대기하고 있던 중이었으며 상부의 지시를 다시 받을 겨를이 없었습니다. 적을 기습하기에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한 대대장은 7월 7일 17시를 공격 시작으로 정하여 각 중대를 배치하였습니다. 저녁 준비로 경비 상황이 소홀했던 북한군은 불의의 공격에 적은 놀라 반격 준비를 서둘렀고, 이에 1950년에 일어난 6.25 전쟁 때 전쟁의 흔적이 남아있는 학교로서 그때 흔적을 김재옥 여교사 기념관이라고 기념관을 만들어서 군인들 또 학생들이 와서 볼 수 있게 여러 가지 그때 당시 흔적이 남아있는 전시관이 학교 교정에 위치하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네, 교감 선생님과의 인터뷰를 통해 김재옥 여사의 공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었는데요. 학우분들은 김재옥 여사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김재옥 여사는 6.25 전쟁이 일어났던 해인 1950년 6월 19살이라는 어린 나이로 동락초등학교에 부임한 교사로서 동락전투를 승리로 이끈 주역입니다. 김재옥 여사는 적 48년대가 학교로 들어오자 국군은 다 도망가고 없다고 적을 안심시키고 적이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학교를 몰래 빠져나가 4km가 넘는 거리를 달려가 이대대 김종수 대대장에게 북한의 병력 배치 상황을 상세히 알렸습니다. 이러한 용기 있는 김재옥 여사의 행동과 기지가 전쟁에 큰 도움을 줬는데요. 전쟁이 끝난 후 김재옥 여사는 당시 참전했던 소대장 이득주 소위와 결혼하여 군인 가족으로 생활하며 어론 국민학교 설립에 적극적으로 힘을 기울이는 등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김재옥 여사의 일가족은 고재봉 사건 때 고재봉의 저격 대상으로 오인받아 참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김재옥 여사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충주시 여교사협회에서는 김재옥 여사의 업적을 기록한 행적비를 동락초등학교 교정에 세워 학생들로부터 그의 고귀한 정신을 계승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동락전투는 한국전쟁 최초의 전승지이자 국군의 중북 저지선과 낙동강 전선을 구축하는 데 많은 시간을 벌어주고 유엔군의 참전을 본격적으로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요. 이렇게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락전투지에는 김재옥 여사 헌충비와 전승비, 기념관이 고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동락전승지 성역화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동락전투지 성역화 사업은 충주시 신리면 동락전승비의 일원을 중심으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총 5년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총 20억 원을 투자해 전승비와 기념비를 재건립하고 조형물들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2013년부터 20억 원을 투자해 지금까지 작업을 하고 있지만 동락전투지를 성역화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반면에 국민관광지인 음성 가무제 전승지는 대규모의 투자를 통해 전승비와 전승탑, 충혼탑, 기념관까지 들어섰습니다. 충주시에서는 하루빨리 가무제 전승지처럼 동락전투지를 성역화하고 국민의 학습장으로 위대한 승전지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동락전투에 대해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드네요. 충주에 살고 있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캠퍼스에 다니는 학우분들도 동락전투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동거동락의 이주영이었습니다.